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1월 5일이 되었습니다. 군자란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수줍은 듯이 올라오다가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올라와서 피고 또 다른 꽃잎들이 또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도 이렇게 피어날 날이 오겠습니다.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들은 사회주의 헌법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의회도 국회도 234명의 이 위헌의 이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것을 언론에다가 흘렸고 이제 234명의 국회가 이를 통과를 시킬 것입니다. 여기 난초에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꽃대가 지금보다 한 2배, 3배 커지면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2018년 1월 5일) 금요일 조선일보입니다. 시민단체의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반영하겠다. 이게 대놓고 반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상근 경력자 대상 청행정관, 장관, 정책보좌관 등도 포함. 문재인 정부의 시민단체 출신 대거 입성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 관과 비전문 활동까지 호봉 합산된 공무원 사기 저하 우려. 지금 이게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이 단계입니다. 정부가 시민단체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증, 박사학위 등 특수 경력이 있거나 민간기업 출신으로 각 부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단체 경력을 일괄적으로 호봉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장관, 정책 보좌관들도 시민단체 경력이 있으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입성한 것이 정부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무슨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직접 쓰면 되지. 이제 종북 간첩단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왜 종북 간첩단들은 사회 관변단체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선 시민에 합산하면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일부 공시생들은 아무 시민단체나 들어가 그럴 수밖에 없죠. 들어가서 활동하기만 하면 공무원 호봉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지금 막가파 이 사회주의 종북 간첩단의 주사파 정부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실 본지 설문조사 복지 소외계층 위주로 늘려야 한다. 53%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선별적 48%, 모두 해야 19%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이 이제 48%로 건 절반이, 국민 절반 이상이 문정부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보 문정인 이 종북 간첩단의 또 다른 소개가 김정은 강단 있는 지도자다. 한미훈련 축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북한의 지령이죠. 이게 아직도 지령이란 걸 모르면 바보 천치입니다. 문재인 씨 멘토들 판문점 채널 개통되자 김정은 치켜 세우기에 나섰다. 이 막가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의 강단 있는 지도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본지 통화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북한은 알아서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하면 그것을 신뢰 구축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 러시아의 쌍중단과 맥락이 같은 얘기다. 맥락이 같기는 우리는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북한은 알아서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하면 알아서 안 하는 것이지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 하는 것이니까 뭘 같은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 정부는 매년 2월 말 3월 초에 50, 60일간 이어지던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이후로 미루자고 미국에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문특보는 우리가 한미훈련을 연기하자고 요청했고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며 축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축소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특보는 8월에 또 한미 군사 연습이 있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5월이나 6월로 연기되면 두 훈련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게 지금 속셈이죠. 이렇게 해서 문정인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세균이도 이것도 다 종북 간첩단의 이론들입니다. 이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남북대화 관련 문 대통령 문재인 씨의 멘토들의 발언. 문정인 한미 훈련 자연스럽게 축소 가능 4월 8월 훈련 합쳐질 수도. 김정은은 강단 있는 지도자 6년간 권력 쥐고 핵 완성했다는 거 보면 강점도 있을 수 있어. 지켜세우고 있죠. 정세현이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한미훈련 연평도 포격 이전 규모로 축소되면 북이 참을만 할 것이다. 남북대화 관련 미국에 상세하게 설명해줘.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 짓거리를 종북 간첩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르는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는 이 계급장을 이맛박에 써놓고 돌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우려 속 중국과 추진 방향 논의. 한편 외교부는 5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열린다고 이날 밝혔다.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 5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 북한의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래서 북중한 동맹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홈 하는 것이 이제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 채널 복원 하루 만에 북한은 한미훈련 중단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부터 북이 주도하고 있고 어제 오전 9시 우리가 먼저 걸자 북 응타마코 30분 후에 전화를 해왔고 알려줄 곳 있으면 통보하겠다. 기다려라. 이 고자세로 핵무기를 가졌다고 이제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호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트럼프 바보들 하지만 대화는 좋은 것. 남북 대화의 냉소적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실패한 전문가들 끼어들기에도 내가 확고하게 북에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남북 대화 이루어질 거라 생각됐겠나.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대화를 하는 북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막고자 126조 원을 퍼부었지만 10명 중 1명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한 정책에 126조 원을 퍼부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리스트가 나와 있죠. 보육, 무상보육 교육비 등에 83조 원을 썼고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에 8조 8천억을 썼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7조 7천억 원을 썼고 육아휴직 개선에 5조 3천억 원을 썼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4조 7천억 원을 썼고 저소득층 영아 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에 821억 원 합계 126조 원을 썼다. 이게 말이죠. 참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12년간 보육 지원에만 올인했다. 12년간 126조니까 1년간 10조 원을 썼다는 것이죠. 미혼 확산이 저출산 핵심 원인이다. 비혼 확산이. 혼은 안 하는 거죠. 정부는 보편적 복지만 밀어붙여 정부 내 인구 변동 전문가도 없다. 그러므로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결혼을 하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를 낳고 나면 보육 지원하는 걸 만들었더니만 126조 원을 갖다 부었지만 10명 중 1명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단들이 시민단체 시위 경력 인정해 주겠다고 한다. 시위 경력도 이제는 호봉에 반영됩니다. 공무원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해봤자죠. 인사처가 인정하는 시민단체에 강정마을 불법 시위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들, 변호사, 박사 아니면 민간 경력 인정되는 경우 드물어 관가, 공시생들 사이에선 시민단체 출신 어공만 혜택 본다. 이런 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의 제2중대 주사파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현장입니다. 그래도 50대 언론사들이 다 종북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적질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KBS 경영진 교체, 여권 의도대로 건물살 탈 듯하다. 이건 뭐 짜고 치는 고돌이죠. 방통위 KBS 이사의 여가미는 김상근 목사 추천하기로 이사진 여야 구도 6대5로 역전된다. 방통위 박문진 고용주 이사 해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인자 최경환의 쓸쓸한 몰락, 한국당은 논평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받은 혐의로 구속,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안치, 정치보복 수사 결백 밝힐 것, 수의 입고 가족 참모 만나 울컥했다. 국민의당 2년 만에 쪼개지나 반대파 통합 강행된 신당을 창당하겠다. 풍찬 노숙해도 야합 동참을 안 하겠다.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등 강경, 안철수는 전화 걸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과 석유 밀거래 중국 브로커가 중개를 했다. 선박 임차해 운영한 대만인 북한에 가는 줄은 몰랐다. 진술. 뭐 빼겠죠. 이게 지금 중국이 브로커가 북한과 석유 밀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최저임금 오르자 취업장벽이 높아졌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업주들 초보 알바 2명 고용하느니 두 사람 목하는 경력직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는 더 좁아지는 그러한 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없애고 근무시간 줄이려 휴게시간 늘리는 등 편법도 써. 곳곳서 최저임금 기준 놓고 분쟁. 신입 알바 무임금으로 경력 쌓기도. 그래서 신입 알바는 임금을 받지 않고 경력을 쌓기만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전교조 출신 위한 교장 공모제 반대, 교총 국민청원 운동. 자, 이게 말이죠.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저 문재인 임종석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헌법 84조를 위배하고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노예가 돼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출신이 한 교장 공모제 반대해봤자지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국제해적 시진핑이가 군복을 입고 나와서 중국 군대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주석이 사상 처음으로 나서서 군사훈련을 명령한 것입니다. 현장 사열병력 7,000명에 달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동시 훈련, 군 통수권자 절대적 위상을 과시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곧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개입한다. 미국은 움직이지 말라. 이것을 시진핑이가 미국에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글로벌 터치 강인선 워싱턴 지국장이 썼습니다. 한미외교 당국자들이 갑자기 동맹의 긴밀함을 부쩍 강조하면 일단 경계 경보로 들어야 한다. 김정은의 신년사 평화공세 이후 북한에 대해 느끼는 한미 간의 온도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여전히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적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트럼프 행정부 분위기가 기록적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미국 동부 날씨라면 북한 유화 공세에 들뜬 한국 정부는 이상기온으로 달아오른 봄날을 즐기는 것 같아. 아주 멋있게 썼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 표시와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에 환호하며 남북 고위급 만남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동안 워싱턴 사람들은 김정일 핵버튼과 트럼프 핵버튼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대한 농담으로 하루를 보냈다. 트위터엔 북한이 신년사에서 한국과 잘해보자는 것은 고정 메뉴 아니냐고 지적한 트윗이 올라왔다. 유화 공세는 한미 동맹 이간질이라는 경고가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흥분해버린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다. 저는 여기다가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의 반미 친중 행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중 밀착과 남북 접촉에 미 의구심 커지고 있다. 한국 안보 지킬 대안 없는데 동맹 공감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오로지 미국민과 미국
국익만 챙기겠다며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높이던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구상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없는 한국의 동맹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렇죠. 북한의 평화 공세에 당장 축제를 벌일 기세인 한국은 한미동맹 이간질 경계령을 내리고 군사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트럼프 정부와는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인다. 진실의 순간이 온 것일까? 트럼프 정부는 아마 한국에 물어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으로선 한미동맹 외에 한국 안보를 지켜줄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중국 시진핑과 리커창과 북경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 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심정적으로 버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버렸으니 이제는 천하의 고아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쓴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설입니다. 대한민국 개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태극기가 없다면 이제 그리로 가고 있죠. 정부 관계자는 4일 종전처럼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입장할 수 있다고 했다. 개회식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우리 땅에서 우리가 개최하는 올림픽에 태극기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역대 동하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개최국 국기가 등장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지금 이 짓을 여적 간첩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이는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개, 돼지 계급장을 이마박에다 붙이고 네 좋을 대로 해라 하고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니들의 자식들과 니들의 손주들은 이제 김정은의 노예가 된다. 이 바보 멍청이들아.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미 핵폭탄을 갖고 있고 미국을 공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은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명백하다. 북은 전 세계에서 범죄폭력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태극기가 아니라 한반도기가 등장한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떤 눈으로 보겠나. 벌써 국내 좌파 세력은 한미훈련을 줄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환영한다. 그나마 정상국가의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개회식에서 우리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일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맞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평창올림픽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는 올림픽에 참여 안 하겠다. 이게 참 고육지책이지만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이제는 반성하게끔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제 정치보복 세무사찰도 시작됐다. 이게 웬 말입니까? 국세청이 2016년 말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에 대해 1년여 만에 다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스는 여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회사다. 다스 본사는 경북 경주에 있지만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됐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 사찰이다.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검찰도 다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른 충견들이 달려든 셈이다. 이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에 대한 10년 전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 세무조사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을 투입했다.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 안가품을 하고 있다. 보험료 줄줄이 인상, 선심복지청구서 날아오기 시작했다. 보험료만 인상했습니까? 모든 물가가 이제는 오르고 있고 또 고용은 얼어붙고 있고 얼어붙은 게 아니죠. 축소, 극축소가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임종석 문재인이가 경제 망가뜨리기 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치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복지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왔다.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 국민이 돈을 내야 한다. 복지 선심을 쓰는 정부일수록 국민 부담은 조용히 슬그머니 올린다. 지금은 조용히 슬그머니 올리지 않는다. 왕창 올린다.
저 최저임금도 16.4%가 이제 뭐로 돌아오느냐? 텍스로 돌아온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저자를 빨리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동아일보 2018년 1월 5일자입니다. 지하 소화전까지 막는 불법 주차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거는 소화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는 이게 소화전인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화전 위에다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불도저로 밀고 불을 끌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주택가 곳곳 맨홀식 소화전 가려져 일부는 안내 도색 벗겨진 채 방치, 시민 대부분은 있는 줄도 몰랐다. 큰 불 났을 때 물 공급 못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런 상태가 이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사를 가를 5m를 반경 5m 내 주차 금지, 이곳에 차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불법 주차에 무용지물 소화전, 부실 관리에 사라진 소화전, 이렇게 해서 지금 제천 화재 사건을 대비로 점검하고 있는데 참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소화전 앞 주차 엄두도 못 대는 일본, 민간업체에도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을 줬다. 반발된 공무방해로 엄격한 처벌을 한다. 1km당 불법 주차 24.2대에서 9.8대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강력한 처벌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번 달 1월 18일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이제 가동된다고 합니다. 18일 제2여객터미널 개장되니까 대한항공 델타는 2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이제까지 가던 1여객터미널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아나 등은 1터미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8일부터는 공항 입구 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제2여객터미널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제1여객터미널로 가고 제1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 그 다음에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 여기가 사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반미 친중의 여적 임종석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영어 수업 금지, 그 역사를 따졌습니다. 아이들의 능력은 놀랍다. 영재 발굴단이란 TV 프로그램을 보면 언어의 영재들이 심상찮게 등장한다. 강원도 고성의 한 분교에 다니는 9세 아이는 누나가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휩쓸 정도의 영어 실력을 자랑한다. 동화였지만 CNN 뉴스를 듣고 고3 영어 듣기 평가까지 통과한 7세 아이도 있다. 미국에서도 2006년 이미 뉴욕타임스에 미국 중산층 사이에 5세 이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외국어 교육이 미술이나 음악 교육만큼 보편화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방문 때 6세 외손녀 아라벨라 쿠슈녀의 영상을 보여줬다. 아라벨라는 이 영상에서 중국 노래를 부르고 한시를 중국어로 읊어 중국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아라벨라의 엄마 이방카는 아라벨라에게 3세 때부터 중국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수업이 전면 금지된 만큼 일관성 측면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몇 살부터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좋은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모국어를 배우기 전에 외국어를 배우면 모국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모국어 습득이 좀 늦더라도 외국어를 함께 배우는 이중 언어 능력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심정도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일률적 규제다. 국공립초등학교의 영어 수업 금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립초등학교까지 영어 수업 금지를 강제하다니 자율적이던 초등 이전 교육과정을 막대한 정부 돈이 들어가는 누리과정으로 만들어 놓고는 방과 후 영어 수업까지 금지하려 한다. 임종석, 문재인, 이 종북 간첩단 주사파가 지금 대한민국의 반미, 친중으로 가고자 하는 이것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 50대 언론사들이 이제는 다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편적인 기사로만 나올 뿐입니다. 성급한 남북대화 기대에 미국,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일 판문점 연락방 개통에 이어 어제 오전에도 먼저 남측에 전화를 걸어왔다. 남측에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북측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업무 개시를 알리는 간단한 통화였지만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북측 대표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온다면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에서도 고위급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겠지만 협상을 앞두고 우리가 서두르거나 기대감을 드러내는 일은 삼가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대화를 제의하고 남북 한라인 복원에 성의를 보이는 것은 역으로 제재 압박이 먹혀들었다는 방중이다. 대화가 열려도 남측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압박 체제의 유지가 필수다. 우리 내부의 성급한 발언은 북한이나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북측의 목감만 키워준다. 문정인이라고 하는 놈은 이미 축소를 하거나 또 키리졸브와 을지 UFL을 이제는 하나로 묶자라고 하는 얘기를 신호탄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청와대가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통일부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정부는 조급해하지 말고 대북 메시지는 미국과 협의하고 정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 대화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겐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 그 반대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건만 그 의도는 애써 말하지 않고 있다. WHO 게임 중독도 질병, 사회가 치유 나서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주사파 여적 종북 간첩단이라는 것을 이제 미국도 알고 우방국도 압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저 사기 탄핵, 태블릿 PC 최순실 것이다라고 저 JTBC와 검찰이 짜고서 친 고도리에 놀아놨던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 편지지 투표지에다 투표했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문재인이를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앉혔습니다. 저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뒤이어서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제공격, 불시의 선제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 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 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 북한의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래서 북중 한 동맹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홈 하는 것이 이제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 채널 복원 하루 만에 북한은 한미훈련 중단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부터 북이 주도하고 있고 어제 오전 9시 우리가 먼저 걸자 북 응타마코 30분 후에 전화를 해왔고 알려줄 곳 있으면 통보하겠다. 기다려라. 이 고자세로 핵무기를 가졌다고 이제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호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트럼프 바보들 하지만 대화는 좋은 것. 남북 대화의 냉소적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실패한 전문가들 끼어들기에도 내가 확고하게 북에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남북 대화 이루어질 거라 생각됐겠나.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대화를 하는 북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막고자 126조 원을 퍼부었지만 10명 중 1명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한 정책에 126조 원을 퍼부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리스트가 나와 있죠. 보육, 무상보육 교육비 등에 83조 원을 썼고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에 8조 8천억을 썼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7조 7천억 원을 썼고 육아휴직 개선에 5조 3천억 원을 썼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4조 7천억 원을 썼고 저소득층 영아 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에 821억 원 합계 126조 원을 썼다. 이게 말이죠. 참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12년간 보육 지원에만 올인했다. 12년간 126조니까 1년간 10조 원을 썼다는 것이죠. 미혼 확산이 저출산 핵심 원인이다. 비혼 확산이. 혼은 안 하는 거죠. 정부는 보편적 복지만 밀어붙여 정부 내 인구 변동 전문가도 없다. 그러므로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결혼을 하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를 낳고 나면 보육 지원하는 걸 만들었더니만 126조 원을 갖다 부었지만 10명 중 1명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단들이 시민단체 시위 경력 인정해 주겠다고 한다. 시위 경력도 이제는 호봉에 반영됩니다. 공무원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해봤자죠. 인사처가 인정하는 시민단체에 강정마을 불법 시위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들, 변호사, 박사 아니면 민간 경력 인정되는 경우 드물어 관가, 공시생들 사이에선 시민단체 출신 어공만 혜택 본다. 이런 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의 제2중대 주사파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현장입니다. 그래도 50대 언론사들이 다 종북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적질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KBS 경영진 교체, 여권 의도대로 건물살 탈 듯하다. 이건 뭐 짜고 치는 고돌이죠. 방통위 KBS 이사의 여가민은 김상근 목사 추천하기로 이사진 여야구도 6대5로 역전된다. 방통위 박문진 고용주 이사 해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인자 최경환의 쓸쓸한 몰락, 한국당은 논평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받은 혐의로 구속,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안치, 정치보복 수사 결백 밝힐 것, 수위 입고 가족 참모 만나 울컥했다. 국민의당 2년 만에 쪼개지나 반대파 통합 강행된 신당을 창당하겠다. 풍찬 노숙해도 야합 동참을 안 하겠다.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등 강경, 안철수는 전화 걸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과 석유 밀거래 중국 브로커가 중개를 했다. 선박 임차해 운영한 대만인 북한에 가는 줄은 몰랐다. 진술. 빼겠죠. 이게 지금 중국이 브로커가 북한과 석유 밀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최저임금 오르자 취업장벽이 높아졌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업주들 초보 알바 2명 고용하느니 2사람 목하는 경력직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는 더 좁아지는 그러한 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없애고 근무시간 줄이려 휴게시간 늘리는 등 편법도 써. 곳곳서 최저임금 기준 놓고 분쟁. 신입 알바 무임금으로 경력 쌓기도. 그래서 신입 알바는 임금을 받지 않고 경력을 쌓기만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전교조 출신 위한 교장 공모제 반대. 교총 국민청원 운동. 자, 이게 말이죠.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저 문재인 임종석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헌법 84조를 위배하고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노예가 돼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출신이 한 교장 공모제 반대해봤자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국제해적 시진핑이가 군복을 입고 나와서 중국 군대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주석이 사상 처음으로 나서서 군사훈련을 명령한 것입니다. 현장 사열병력 7,000명에 달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동시 훈련, 군 통수권자 절대적 위상을 과시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곧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개입한다. 미국은 움직이지 말라. 이것을 시진핑이가 미국에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글로벌 터치 강인선 워싱턴 지국장이 썼습니다. 한미외교 당국자들이 갑자기 동맹의 긴밀함을 부쩍 강조하면 일단 경계 경보로 들어야 한다. 김정은의 신년사 평화공세 이후 북한에 대해 느끼는 한미 간의 온도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여전히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적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트럼프 행정부 분위기가 기록적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미국 동부 날씨라면 북한 유화 공세에 들뜬 한국 정부는 이상기온으로 달아오른 봄날을 즐기는 것 같아. 아주 멋있게 썼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 표시와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에 환호하며 남북 고위급 만남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동안 워싱턴 사람들은 김정일 핵버튼과 트럼프 핵버튼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대한 농담으로 하루를 보냈다. 트위터엔 북한이 신년사에서 한국과 잘해보자는 것은 고정 메뉴 아니냐고 지적한 트윗이 올라왔다. 유화 공세는 한미 동맹 이간질이라는 경고가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흥분해버린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다. 저는 여기다가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의 반미 친중 행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중 밀착과 남북 접촉에 미 의구심 커지고 있다. 한국 안보 지킬 대안 없는데 동맹 공감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오로지 미국민과 미국 국익만 챙기겠다며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높이던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구상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없는 한국의 동맹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렇죠. 북한의 평화 공세에 당장 축제를 벌일 기세인 한국은 한미 동맹 이간질 경계령을 내리고 군사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트럼프 정부와는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인다. 진실의 순간이 온 것일까? 트럼프 정부는 아마 한국에 물어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으로선 한미 동맹 외에 한국 안보를 지켜줄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중국 시진핑과 리커창과 북경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 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심정적으로 버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버렸으니 이제는 천하의 고아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쓴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설입니다. 대한민국 개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태극기가 없다면 이제 그리로 가고 있죠. 정부 관계자는 4일 종전처럼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입장할 수 있다고 했다. 개회식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우리 땅에서 우리가 개최하는 올림픽에 태극기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역대 동하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개최국 국기가 등장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지금 이 짓을 여적 간첩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이는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1월 5일이 되었습니다. 군자란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수줍은 듯이 올라오다가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올라와서 피고 또 다른 꽃잎들이 또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도 이렇게 피어날 날이 오겠습니다.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들은 사회주의 헌법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의회도 국회도 234명의 이 위헌에 이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것을 언론에다가 흘렸고 이제 234명의 국회가 이를 통과를 시킬 것입니다. 여기 난초에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꽃대가 지금보다 한 2배, 3배 커지면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2018년 1월 5일) 금요일 조선일보입니다. 시민단체의 격려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반영하겠다. 이게 대놓고 반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상근 경력자 대상 청행정관, 장관, 정책보좌관 등도 포함. 문재인 정부의 시민단체 출신 대거 입성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 관가, 비전문 활동까지 호봉 합산된 공무원 사기 저하 우려. 지금 이게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이 단계입니다. 정부가 시민단체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증, 박사학위 등 특수 경력이 있거나 민간기업 출신으로 각 부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단체 경력을 일괄적으로 호봉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장관, 정책 보좌관들도 시민단체 경력이 있으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입성한 것이 정부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무슨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직접 쓰면 되지. 이제 종북 간첩단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왜 종북 간첩단들은 사회 관변단체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선 시민에 합산하면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일부 공시생들은 아무 시민단체나 들어가 그럴 수밖에 없죠. 들어가서 활동하기만 하면 공무원 호봉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지금 막가파 이 사회주의 종북 간첩단의 주사파 정부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실 본지 설문조사 복지 소외계층 위주로 늘려야 한다. 53%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선별적 48%, 모두 해야 19%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이 이제 48%로 건 절반이, 국민 절반 이상이 문정부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보 문정인 이 종북 간첩단의 또 다른 수괴가 김정은 강단 있는 지도자다. 한미훈련 축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북한의 지령이죠. 이게 아직도 지령이란 걸 모르면 바보 천치입니다. 문재인 씨 멘토들 판문점 채널 개통되자 김정은 치켜 세우기에 나섰다. 이 막가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의 강단 있는 지도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번지 통화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북한은 알아서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하면 그것을 신뢰 구축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 러시아의 쌍중단과 맥락이 같은 얘기다. 맥락이 같기는 우리는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북한은 알아서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하면 알아서 안 하는 것이지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 하는 것이니까 뭘 같은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 정부는 매년 2월 말 3월 초에 50, 60일간 이어지던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이후로 미루자고 미국에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문 특보는 우리가 한미훈련을 연기하자고 요청했고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며 축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축소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8월에 또 한미 군사 연습이 있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5월이나 6월로 연기되면 두 훈련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게 지금 속셈이죠. 이렇게 해서 문정인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세균이도 이것도 다 종북 간첩단의 일원들입니다. 이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남북대화 관련 문 대통령 문재인 씨의 멘토들의 발언. 문정인 한미 훈련 자연스럽게 축소 가능. 4월 8월 훈련 합쳐질 수도. 김정은은 강단 있는 지도자 6년간 권력 쥐고 핵 완성했다는 거 보면 강점도 있을 수 있어. 지켜세우고 있죠. 정세현이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한미훈련 연평도 포격 이전 규모로 축소되면 북이 참을만 할 것이다. 남북대화 관련 미국에 상세하게 설명해줘.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 짓거리를 종북 간첩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르는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는 이 계급장을 이맛박에 써놓고 돌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우려 속 중국과 추진 방향 논의. 한편 외교부는 5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열린다고 이날 밝혔다. 쿵시완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 5일 이도훈